자, 이번에는 요소 검색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HTML 문서,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HTML 문서 안에 있는 각각의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즉, HTML에 있는 모든 돔 요소에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가 바로 document.getElementById라는 이름의 메서드 함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돔 강의를 따로 이제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셨다면 document.getElementById로 특정한 노드, 특정한 요소, id 값을 갖는 특정한 요소를 읽어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작업을 스타일을 부여한다든가 보인다든가 안 보인다든가 이러한 어떠한 기능들,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했던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document.getElementById는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ocument.getElementById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이거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getElement 할 때 E, by 할 때 B, id 할 때 id가 i자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특정한 id 값이 없는 것은 getElementById로 읽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만들 때 특정한 요소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id 값을 부여를 해주고요. 그 id 값을 통해서 해당 엘리먼트, 해당 요소를 읽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document.getElementById로 어떤 항목을 검색했는데 검색되지 않는다면 널 값을 반환시켜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getElementById라는 이름으로 HTML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예지로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getElementById라는 이름의 함수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는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스크립트 블록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블록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 태그에 내가 바디 태그에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검색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언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잡아야 되겠죠.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잡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로드 이벤트는 어떻게 잡아요? 윈도우 여러분들이 jQuery 같은 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jQuery의 로드 이벤트 같은 경우를 사용해도 되겠고요. 그거의 자바스크립트의 원래 기능 같은 경우는 window.load.onload란 이름의 이벤트에다가 펑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지 언더스코어 로드와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펑션을 따로 페이지 언더스코어 로드로 이렇게 펑션을 잡고 진행을 시켜주셔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 부분에다가 unanimous 펑션에서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로 직접 진행을 시켜주셔도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벤트 리스너로 로드 이벤트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한번 잡아봤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에다가 id를 하나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y div라고 id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id를 한번 주고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로 스판 태그로 텍스트로 안녕 하세요라고 이렇게 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보겠을 때 실제 실행시켜 보면 자, 화면에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텍스트 하나만 딱 보여줘요. 내용상으로는 div 태그하고 스판 태그로 묶여 있겠죠. 이랬을 때 특정한 요소를 검색을 해서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레이어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id 속성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안녕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스판 태그를 통해서 접근해 줘도 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id 속성을 부여해서 스트링 하이와 같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id 값을 통해서 얘네들에다가 접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버튼을 클릭해 놓고
input 타입은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버튼의 이름은 버튼 체인지, 그 다음에 스타일 변경이란 이름의 버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d 속성을 이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잡아서 id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튼 체인지로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켰을 때 이 버튼 스타일 변경을 딱 클릭했을 때 여기 안녕하세요 요 레이어의 크기를 변경하고, 요 레이어의 크기를 뭐 이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레이어의 크기를 변경하고, 레이어의 테두리라든가 배경색을 변경하고, 그리고 안녕이란 요 텍스트만 따로 뭐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한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스타일 변경 버튼 눌렀을 때. 그러면 스타일 변경에 대한 요 스타일 변경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다 로드되고 나서 버튼 체인지라는 아이디를 갖는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부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튼 체인지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갖는 요 버튼에 대해서 요소를 검색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바로 document.getElementById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ocument.getElementById로 id 값을 접근해 주시면 돼요. id 값은 버튼 체인지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에 대한 참조? 요 버튼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바로 요만큼을 코드를 바로 써야 되는데 한 번 이상 쓰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객체로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 그러니까 버튼 체인지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버튼 체인지에 클릭 이벤트를 잡아주고 싶다면 on 클릭 이벤트를 잡고 여기다가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unannounced 펑션으로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my div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my div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쓰고 싶어요. 요 요소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document.getElementById로 my div라는 이름의 id 값을 갖는 객체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요. 그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my div라는 이름의 id 값을 갖는 이제 레이어의 기본 스타일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기본 스타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를 여기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타일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스타일 코드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점클래스 샵 id니까 id 속성에 접근할 때는 샵 my div라는 이름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보더는 1픽셀의 솔리드의 뭐 이제 기본 색상은 뭐 파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width는 얼마? width는 200픽셀. height는 한 100픽셀로 이렇게 기본 스타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잠깐 실행시켜 보면 getElementById,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자 대문자를 안 썼죠. 이런 거에서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야. 스타일은 적용된 걸 잠깐 확인하고. 그래서 getElementById로 다시 잡아놓으면 어쨌든 현재 코드 요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스타일 변경 눌렀을 때 요거 이제 요 레이어에 대한 참조를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뭐 배경색이라든가 테두리라든가 이런 거를 등등을 바꿔주고자 한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스타일 변경 버튼 눌렀을 때. 그럼 스타일 변경 버튼 눌렀을 때 my div를 참조했고요. 온클릭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my div를 통해서 my div의 스타일에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를 뭐로 바꿔주고 싶다? 기본 값은 없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옐로우로 변경을 시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document.get element by id에 mydiv.style. background C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옐로우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 스타일 변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특정한 레이어에 대한 참조를 잡고 스타일 변경 버튼 눌렀을 때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변경해라.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스타일을 변경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 스타일 중에서 예를 들면 width 값을 만약에 지금 뭐 기본 값이 200픽셀이잖아요. 200픽셀에서 400픽셀로 증가시켜주고 싶다. 400픽셀로 증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200픽셀에서 얼마로? 400픽셀로 이렇게 이제 증가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제 스타일 변경을 버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width 값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400픽셀이죠. 픽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몇 픽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400픽셀을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새로 고침하고 스타일 변경 버튼 누르면 이렇게 400픽셀이 증가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지 그 프로그램적으로 여기 부분 바뀌고자 했을 때는 많이 쓰는 기법이 parseInt라는 이름의 함수로 사용해서 넘겨줘 어떤 값이 이제 문자열로 넘겨줘 왔다 400픽셀을 그거 더하기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기 부분은 동적으로 400픽셀이다. 원래 값이 400픽셀이다. 그럼 원래 있었던 값에서 원래 사이즈에서 뭐 플러스 200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해도 400픽셀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럼 하이트는 원래 있었던 거에 여기는 400픽셀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개의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하이트 속성은 어떻게 잡아보냐면 원래 하이트 속성이 100픽셀이잖아요. 원래 있었던 값에 50픽셀을 더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있었던 값은 어떻게 구해요? mydiv.style.height가 원래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요만큼의 결과값이 뭐예요? 요만큼의 결과값이 뭐를 나타내냐면 100픽셀에서 100만 나오는 게 아니라 px라는 단어까지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요? px를 빼줘야 되죠. 픽셀 단위에서 px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px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라? empty 큰 따옴표 두 개로 바꾼 다음에 그럼 얘는 뭐 나타내요? 요만큼의 결과값은 얼마다? 100픽셀에서 px를 뺀 100이란 값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값은 px가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값 더하기 50픽셀 50을 더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라? px를 나중에 붙여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자체를 뭐로 묶어주는 게 좋다? parseInt로 묶어서 px를 뺀 거를 정수형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다시 한번 50픽셀을 다시 한번 괄호를 한번 더 묶어주면 더 좋죠. 원래 있었던 값이 100픽셀이라는 문자열이라면 그 중에서 px를 빼고 100이라는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바꾸고 그거에다 50을 더하고 문자열을 다시 묶어주는 거. 그래서 150픽셀로 증가를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많이 쓰는 모양 중에 하나겠죠. 스타일 변경하게 되면 parseInt 파셋이 아니라 parseInt에서 pt자 빼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스타일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고 그래서 플러스 원래 크기에서
하이트 속성을 50픽셀 더 더했는데 요게 변경이 안 됐네요. 자, 어디 있을까요? 어디가 잘못했을까요? 자,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부분이 스타일을 제가 여기다 요거는 이제 요 예제만 여기 부분만 여기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100픽셀로 넣어놨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제가 레이어에다가 스타일을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중에서 하이트를 얘를 100픽셀로 세팅을 해놓고 그럼 요 값을 스타일 객체로 읽어오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스타일 객체를 읽어와서 이제 픽셀 단위를 바꾸고 원래 있었던 크기 100픽셀에다가 50픽셀 더해서 다시 픽셀 단위 붙여서 다시 세팅해라 해서 여기 부분을 100픽셀에서 150픽셀로 변경하는 걸로 코드 이렇게 한번 바꿨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그냥 옵션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겠을 때 스타일 변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50픽셀 더 증가, 오른쪽으로 200픽셀 더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클릭할 때마다 50픽셀씩 더 증가되겠네요. 이제 원래 있었던 거 더하기 50픽셀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객체 my div라든가 버튼 체인지라든가 특정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my div의 어떤 기능들을 변경해주고 싶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document.getElementById라는 이름의 메서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트링 하이만 글자 색깔을 글자 색깔을 뭐 다른 걸로 이제 주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색깔을 다른 걸로 주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링 하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해주고 싶다면 스트링 하이 스판 태그만 변경해주고 싶다면 한꺼번에 하려면 이렇게 이제 변수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document.getElementById의 string high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 바꿔볼까요? 그냥 스타일 중에서 글자 색깔만 레드로 변경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크기 바뀌면서 백그라운드 with height 바뀌면서 글자 색깔은 레드로 테스트 해보면 스타일 변경하게 되면 크기 배경색 바뀌면서 글자 색깔은 레드로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HTML 문서에 있는 어떤 요소 돔 요소에 접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했을 때 해당 엘리먼트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요소 ID 속성 my div, string high, 버튼 체인지 같은 어떤 ID 속성을 갖는 각각의 노드들을 가져와서 무엇인가 처리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뭘 사용한다? document.getElementById를 사용한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사용한다면 document.getElementById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뭐 프로그래밍이 안 되죠. 그만큼 많이 쓰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document.getElementById를 시작으로 기타 나머지 DOM API들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API들 명령어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document.getElementById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그 요소를 가져와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고 싶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사용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document.getElementById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